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적 핫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게이트, 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 이호순 상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좀 바쁘시죠? 그렇죠. 언론 보니까는 중앙방송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지난번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는데, 특히 이제 철거민운동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적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결정적 동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2기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개발이 되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개발 이익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분당이 개발되니까 몇 주 이익이 남겼더라. 또 판교가 개발되면서도 몇 주 이익이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개발하면 그 개발 이익이 이제 상당히 관심사고 문제인데, 그렇죠. 이번에 그 대장동 그 개발에 바로 이 개발 이익 가지고 논란이 많은 거죠.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논란의 배경 뒤에 또 해명을 보니까 관련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해명을 보니까 이런 그 부동산 적폐 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일이죠. 이건 아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기자회견은 이제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철거민협회 중앙회에서 이제 지난 15일 날 국회 앞에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그 신문이나 방송에 대장동 이제 게이트라고 이제 명명돼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개발을 일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LH를 비판했던 이유가 LH는 그 토지 강제 수용권, 또 토지 개발 인허가권, 그리고 토지 용도 변경권. 이래서 이제 그 뭐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말 그대로 싼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건설을 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지역인데 대장동도 이제 과거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 판교가 들어서면서 개발 욕구가 이제 아주 넘쳐나는 곳이고 돈만 있으면 다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대장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을 공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니고 이거 정말 전무후무한 이상한 형태. 그래서 사람들 민영입니까? 공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뭐 30여 년 동안 이런 부동산 적폐 청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이죠.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 이게 이제 침해돼서 그분들의 권익과 또 올바른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민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이 그런 그 부동산 개발과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드는 거 같네요. 그렇죠. 이 모델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공익과 어떤 민영, 또 성남 지역에 공헌했다. 이러면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들은 그것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2010년 시장 당선되고 나서, 이게 대장동 개발, 이게 뭐 전사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당초 LH가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 직원들이 많이 적대고 이러는 바람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민간으로 이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 2010년대 시장 당선되고 나서 그렇죠. 당선되고 나서 민간 개발로 돌아가는 이익을 전액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해가지고 2014년 재선에 이제 성공했던 거죠. 출마하면서 이제 내고를 했고 2015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저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성남의 뜰 주식회사나 화천대유가 다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모른다. 본인은 그냥 그 개발 이익을 공영 차원에서 환수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환수한 5천여 원의 그 이익금은 5,500억. 5,500억. 그렇습니다. 성남의 뜰하고. 그럼 5,500원이라는 돈을 시민에게 환원한 거다. 이래서 아주 잘한 그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차피 개발은
정말 그 정부가 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한다. 네. 그런 개발 이익금 가지고 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렇죠. SOC를 건설한다거나 이런 데 명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명분을 찾으려면 그런 쪽으로 이 개발 이익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투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공하면 답변이 궁색하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밝힌 것 중에서 자기는 민간으로 관련 이익을 공용으로 돌려가지고 했고 5,500을 환수했다. 그래가지고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성남시도 여건이 안 되고 도시개발공사도 안 돼서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공기업이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에서 문제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그럼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가져.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저는 많은 그렇죠.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잘못된 게 이번에 보니까는 판교 들어가는 지금 터널을 만들었다. 이것은 큰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도시가 건설되면 맞습니다. 그것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터널이 만들어지고 다 이런 거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장동이 발전되거나 분양을 하려면 당연히 교통 원활한 차원에서 터널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그 대장동이 아닌 전체 성남 시민을 위해서 자꾸만 이익이 환원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장동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은 이제 도로가 많이 뚫렸지만 그 당시에는 산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려면 어느 업자가 되든 민간이 되든 공영이 되든 도로는 기반시설을 내야 인허가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허가 그런 거 없이 내주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가장 유의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공사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토지 강제 수요권과 그렇죠. 인허가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성남시장이 이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어폐가 있는 게 왜냐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행사는 성남에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개발이 또 묘하게 됐어요.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걸. 이걸 처음 나온 겁니다. 아니, 원래 이제 2014년 할 때 이재명 시장이 1공단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를 줘서 그 비용을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거를 일로 해서. 그렇죠. 하겠다. 그러니까 1공단을 전혀 시민 돈 하나도 안 들어 공짜로 했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치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돈 하나 안 들이고도 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저희는 이게 부동산 업자의 시각이 아니냐. 일반 저렴한 땅이 토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가 밭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이러면 이제 가치가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높여주는 건데 이게 바로 시장에게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일반 민간기업이 가져간 이익만 가지고 그것만 조사해라. 자기는 정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책임 회피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궁금한 게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행사인 성남이뜰하고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성남이뜰에 이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옛날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그걸 이제 그전서부터 추진됐지만, 어쨌든 이재명 시장 때 도시개발공사를 출범하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런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시로 환원해서 그걸 다시 공공재료로 쓰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재명 시장이 대의 명분을 얻을 때는 공공이라는 걸 내세우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반을 자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줬다. 이것이 문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관계니까 자기 모른다.
이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반드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 그 27만 평입니다. 대장동이. 27만 평. 네. 예. 그런데 그 개발 이익 이재명 시장 지금 옛날 2014년 시장서부터 계속 5천억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1공단 부분으로 투입된 그 부지 매입비 네. 이거기에 2,700억을 빼고 나머지 대장동 터널을 끈다 이런 부분이 나머지 5,500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 이익이 환수가 아니라 어느 업자가 됐든 공영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 됐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지사 측의 인사들이 예. 뭐 그 대장동 사건을 한번 수사를 받았다. 아, 이게 검증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재판을 받은 거는 바로 지금 말하는 대장동 맞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왜곡은 이재명 시장 그렇죠. 5천억 원을 잘해요. 그 5천억 원을 5천억이 논란입니다. 그러면 성남 시민을 위해서 네. 쓰겠다. 수사받은 게 이것이 아니에요. 허위다. 가장이다. 네. 이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건 된 잘못된 거지. 거예요, 제가. 지금은 개발된 그 이후에 예. 이익이 어떻게 사용됐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에 그냥 이재명 받으면 지사를 편들기라. 5,500억을 받았는데 편들기 위한 하나의 그 주장이지 그 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논의는 5,500억이 정말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사실 규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그거는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수사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그건 정치가 선거법이고 그러면 전혀 이 네, 맞습니다. 특혜 의혹이나 그건 맞습니다. 또는 네. 그 개발 이익을 갖다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그 우려하는 것이 네. 대장동이 이제 판교 옆에 붙어 있는 정말 황금 땅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개발이 다 이제 되고 입주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최근에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고 예. 주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조만간 거기서 주민들이 이제 그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이재명 시장이 5,500 그런 얘기했을 때 그런 걱정을 했어요. 나중에 입주민들이 야 내 재산 갖다가 왜 그렇게 썼냐? 그 개발한 건 그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가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청와대 청원에 들어가고 있는 게 그 고압선이 들어갑니다. 네. 야, 구미동 알죠? 옛날 분당 그러니까 시절 그런 것보다도 우선 먼저 한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대장동 개발할 때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원주민들이 헐값 거칠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원주민 내쫓고 땅 장사하려는 거냐. 근데 이거를 성남시가 그냥 묵살해버리고 듣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다 수행이 강제. 그렇죠. 그래서 그 대장동 개발할 때 원주민들의 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의 진정성, 개발의 그 아주 그 정말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시작부터 이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 공영 개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완전 공영도 아니고 이거 참 좀 묘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좀 시행을 하다가 이런 그 무리를 저희가 빚는데 추정하기에는 예. 이거 추정하기에 저는 민간 개발이라고 하는데 민간 개발하면 또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 민간 개발은 민간 아니죠. 개발인지 공영 개발인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을 성남에서 정확하게 적용. 그렇죠. 성남에서는 특이한 도시 아닙니까? 철거민이 여기 들어와서 형성된 도시인데 분당이 일기 신도시 아닙니까? 이게 신도시 판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저 같은 경우는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하면서 부동산이 이제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 어때요?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 이런 걸 저지르면서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것이 지금 팽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장동의 본질은 그런 거라는 거죠. 원주민들 그냥 내쫓고 땅 장사하는 거냐. 이건 제가 미리부터 주장한 거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대장동 얘기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한 거거든요. 그분들 소송하고 있다는데 그런 게 다 끝났나요? 아직 진행이 되겠죠. 그 내용은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 대장동 개발하면서 그 원주민들 적정한 땅을 가격을 보상해주고 이렇게 가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징후로 나타나 있는 거고 또 원주민들 중에도 땅을 가진 원주민들도 불만이 있지만 거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영업행위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묻혀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왜 지금 우리 성남 지역 언론에서도 안 달았는가? 난 그래서 우리 모동 우리 사장님 저희도 뭐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못 다른 이유는 내부적인 이제 이게
업무 협약을 이재명 시장의 특징이 네. 지사죠. 자료를 공개를 잘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역점적으로 이제 보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2030 세대 부동산은 무주택자. 앞으로죠. 그러면 이건 진짜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묘하게 이게 건드려 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의 특징이 그 사익, 네. 이런 뭐 부당이득 환수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개별 독자적으로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이들하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내가 같은 사업 시행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그 수익 분석이나 이런 걸 시장이 몰랐다?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럼 무능한 거 아닌가? 그래, 이게 몰랐다고 무능한 거고. 우리가 어이없는 거지만, 네. 무능이야 당연한 거지만, 어이없죠. 하지만 본질이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아까 그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폭리를 못하게 하겠다. 또는 특정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페이퍼 컴퍼니 옆하겠다. 그렇지. 페이퍼 컴퍼니 없애겠다. 그 건설업체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왜 그러면 몇천억 원의 이익을 준 그 기업의 공개라든지 이런 쪽은 말을 안 하고 개인에게 엄청난 이익이 간 거는 왜 말을 안 하고 이것이 뭐 마타도니 거짓 선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나서 네. 유일하게 하는 시행사업이 이거 대장동이고 그 이후는 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옆에 이제 저희 사무실 옆에 성호시장이 있는데 네. 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LH가 또 넘겨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으니까 사업 수익이 없으니까 아주 손을 안 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옳은 지적을 하신 거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례적이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지사의 평소 소신대로 이 지금 개발 이익이 남긴 거는 어떻게든 이게 환수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된다. 더 위협이 간다. 라는 이제 말씀을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당연히 그런 문제제기를 해야죠. 평소에도 이재명 지사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성남이들이 네. 아니고 화천 대유자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정말 이게 뭐 공익힘설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주 올바른 지적만 오늘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이제 조금 아까 그 가치의 상승, 예. 가치의 상승을 해서 그 차익을 이제 가져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걸 개선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그렇죠. 거 과도한 아닙니까? 이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금 그 1조가 넘는 공사에 1조 5천억이라고 1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1조가 넘는 공사에 이게 신설 기업이 사실 그 참여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5천만 원짜리 1년이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것이 철거운동 가지고 저쪽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지금 성남의뜰 주식회사나 화천대유가 만들어질 때 저를 구속시키라는 아주 이상한 세력들이 나와서 결국은 제가 그러다가 안 됐겠네요. 구속됐지 않습니까? 무죄로 나왔지만 결국 2015년도에 그건 제가 지금 따로 지금 활동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한번 방송하고. 그래서 저는 화천대유자산의 이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뭐 인맥이 화려합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예, 이것도 정말 충격이죠. 제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개발이다 그러면 개발의 뒤에 뭐 자문이라든지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복잡하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되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관 출신 또는 뭐 지검장 출신 이런 유력 변호사들이 고문 자문으로 들어가서 야 이건 혹시 이러다가 법조인 게이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이익도 상상 이상이지만 화천대유 자산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기업 아닙니까 건설 부분에 거기에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법조계 인사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지역 개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부분이 필요한가?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좀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대장동 개발은 사실 몇 년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서도 뭐 일정 정도 거론된 바도 있고, 또 저 같은 그 시민운동가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남 지역의 특성상 성남 지역 언론들이 이걸 다루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LH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LH 본사가 2015년도까지 성남에 있다가 그 경남 진주로 이사 갔는데 이 성남시 그 출입기자실이 LH에 있었거든요. 한동안. 이게 참 문제 아닌가요? 중앙기자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이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화천대유 누구의 것이냐라고 폭로한 것도 사실 수원에 있는 우리 그 지역언론. 그 경제신문사라는 데에서 이것을 폭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10일날 그 주간조선에서 이제 나가면서 이게 일파만파 확산된 건데. 또 장기표 선생이 또 국회정론관을 기자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천대유나 성남의 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본인이 지금처럼 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도 이제 그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2015년에 3월에서 7월 사이에 네. 이게 완결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질적인 그 실무 담당을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좀 저희가 방송 한번 하려고요. 그렇게 하시죠. 왜냐면, 그때 모델을 다 입어줬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임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제 제보를 받고 있지만은, 뭐, 팩트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큰 틀에서, 과연 이 대장동 개발이 옳게 된 것인가,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말은 아니다, 개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을 두둔하려고 하는 분들의 말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이재명 지사 편들기에 불과한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은 5,500을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그러면서 경기도도 경기개발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GH.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개발 업자입니까? 왜 자꾸만 남의 땅을 가지고 개발 이익금을 이익을 남겼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거는 군사 독재 정권 때 만든 LH나 이런 기업들을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행정은 개발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해야죠. 왜 자꾸만 그 별도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킵니까? 누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라고 했습니까? 시민들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냥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본인이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니까. 이런데 자기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니까. 그럼 이런데 추구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그거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철거민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폐청산. 저는 민감하죠. 왜냐면 이 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도 민감해요. 땅은.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경기도에 사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복층지구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더군다나 그 평택 현덕지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지난번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 하면서 성남의 대장동 모범사를 경기도에 도입했다. 그게 거기 아닌가요? 현덕지구라고 봐야죠. 왜냐면 성남에서 일했던 그런 관련자들이 경기도 쪽으로 다 갔으니까. 이 복사본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현덕지구. 그렇죠. 공영개발이 돼도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영개발을 빙자해서 민간 기업에게 특혜를 준 위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팩트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규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현덕지구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평택 현덕지구 있으면 저희 쪽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정의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이 올바르게 돼야 되고
이 개발을 하면서 현지 주민에게도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또 현지 주민들의 보상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영업자나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생존권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이익을 많이 남겨서 나는 잘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간다는 거고 이런 건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그 개발 예. 행정을 하는 거는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수익을 아무리 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아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SOC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민간 토지를 개인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이런 그 이익금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자랑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부동산 업자나 건설업자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죠. LH가 하거나 이제 그 민간 영역에서 아니 LH가 해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거고 지금 LH가 그래서 이번에 LH 폐지라든지 개혁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나왔습니까? 3월 1일 날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 직원 부동산 투기가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다가 확 터진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부동산 적폐로 드러나서 온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장동 이거 빨리 밝혀져야 됩니다. 빨리 밝혀져서 국민들이 그 폭발, 그 화라산처럼 지금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그렇죠. 이걸 명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건 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니까 민간 기업에게 물어봐라.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연일 그렇게 속보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에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수사를 받겠다. 그 전에 행태에 비하면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결정이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검경 타락한다 이렇게 전격 수사받겠다. 그래서 저는 가짜는 이재명 지사가 강직하다, 올바르다. 그러나 요즘 와서 보니까 내로남불의 발언도 하고 억강부약도 이상하게 해석해서 저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자 저는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애정을 쓰시네. 아니 애정보다도 그렇죠. 잘 되죠. 저는 이 철거민 운동을 하면서 일정 정도 가정이 깨지는 아픔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지사에게 애정을 갖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죠. 잘 돼야 되고 시장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정말 그 위협이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민간 기업의 이익이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게 명백하게 밝혀져서 오해를 풀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털고 갔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도 정기 국회가 이제 10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대장동 게이트 국회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은 잘못됐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이 돼도 문제인데 이것은 공영개발이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고 잘못한 거에 대해 있으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제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속보를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그 제보가 들어와서 내사 중인 걸로 이제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그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뭔가 이제 검찰에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국정조사가 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런 위협이 생기거나 만약에 게이트가 발생되면은 어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일단 수사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국정조사로 가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경우라도 다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속해야 된다. 빨리 이것이 길어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조속한 그 수사 방법 이거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적폐청산 시민행동이 부동산 문제 적폐청산에 위해서 앞장서시는데 요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 연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빠졌어요. 명절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예. 아니, 대장동 그 특혜 의혹 때문에 예. 아주 그 바빠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선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선거든 아니든 이 부동산은 정말 그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되나 산업의 기반 시설로 이용하는 공공재로 정말 공공적인 걸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뭐 그 공영 개발을 통해서 또는 민간 개발을 통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거 상실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뭐 평생 벌어도 지금 2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게 다 이런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판교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나요. 근데 그 옆에 거기도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였었고, 예. 많은 지역이 산과 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지니까 땅값,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주도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는데, 예. 이번에 판교, 대장동도 역시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많은 개발 이익금이 생긴 반면에 집가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다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장 마련하는데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2030 세대나 무주택자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거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어서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빨리 이거 수사든 어쨌든 뭐 조사든 예. 빨리 해서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네. 특혜 의혹, 부동산 적폐 청산의 상징처럼 떠오르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예.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이 돼서 그래야 2030을 포함해서 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부동산은 절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벌 수 있다면 이거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하지만 예. 명확하게 이걸 빨리 좀 밝혀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또 이 땅에 살면서 살만하는 세상이다. 예.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오늘은 대장동 게이트로 비하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네.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 화천대유가 누구 예. 겁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명박의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그리고 이게 화천게이트가 누구 거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공영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는 거예요. 시가 남기든 기업이 남기든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암묵적으로 뭔가 있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있더라. 아주 많은 문제가 좀 도출된 거 아닙니까? 회계사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유력 법조인들이 그 고문으로 참여하고 또 유력 정치인들 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토지와주택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느냐. 또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하지. 부동산으로 돈만 벌면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지금 언론에도 보면 특히 그 TV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얼마를 투자해서 돈을 얼마 벌었대더라. 이거 진짜 짜증나는 얘기거든요. 이거 부동산은 불로소득에 진짜 우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아주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이번에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불거져 나온 거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영면을 건드린 거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거 무슨 여야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국민의힘입니까? 이런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어쨌든 열정적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이 극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조만간 사건이 좀 있습니다. 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으로 그 시민행동이 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그래 저희가 이제 그 3월 2일 날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얘기했던 그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예,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LH의 그 존재, 또 LH의 개발 방식, 또 LH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했는데, 6월경에 사실 저희가 그 대장동에 제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경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LH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은 개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LH 투쟁을 일정 정도 멈추고 지금까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진전되는 대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해서 부동산 적폐의 청산 차원에서 이거를 해소하는 이런 시민운동을 저희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실체적 규명을 하는데. 위협이 해소가 안 되면 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까 평택이라 그러나요? 네네.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거기에 좀 억울함이 있거나,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호성, 네. 전철협이죠. 네. 지금 시민행동. 전철협 상임대표 맡고 있습니다. 계시니까 예. 시민행동으로 전화 주시면, 제보를 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모레 추석인데, 내일 모레 글피가. 이게 추석도 없이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